ISA 연금저축 IRP 분명 나라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라는데 이름부터가 엄청 어려워 보이고 현실에서 들어가는 돈은 너무 많은데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할지 엄청 헷갈리시지 않으신가요? 혜택 주려고 하는 거면 쉽게 만들면 좋을 텐데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절대 챙기지 못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4년간 2억을 모을 때 저는 이 계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연금저축으로 최소 7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요. 현재는 배당금만으로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ISA로는 자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ISA와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시키고 있어요. 노후가 걱정되고 목돈 마련이 필요한 분은 이번 영상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 세금 혜택이 좋다고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불리한 사람도 있어요. ISA는 적어도 3년, 연금저축은 5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고요. 그 전에 해지할 경우 연금저축의 경우 혜택보다 배선에는 세금이 더 큽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을 사고팔고 해서 매매 차익 위주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ISA 계좌의 혜택이 거의 없어요. 먼저 계좌의 목적이에요. 목적에 따라서 내가 ISA를 먼저 해야 할지 연금저축 펀드, 소득 또는 퇴직연금인 IRP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ISA와 연금저축 펀드, 퇴직연금 차이를 생각할 때 ISA를 하나의 분류, 나머지 하나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를 통칭하는 연금계좌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연금저축 펀드와 IRP는 동일한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ISA는 목돈 마련이 주 목적이고 혜택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묵혀둬야 되는 계좌입니다. 반면 연금계좌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5년 이상 묶어둬야 돼요. 그리고 5년을 묵혀뒀어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때 만 55세인 분들도 개설이 가능하고요. 단 이때는 5년만 채우면 그러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결국엔 한정된 돈 때문에 ISA와 연금계좌 모두 활용을 못하고 무엇을 먼저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연령대로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목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20대, 30대 분들은 ISA 계좌부터 하시고 연금저축, IRP 순서로 납입을 하시고요. 연금 수령이 곧 가능한 만 55세 나이와 가까워지는 40대, 50대 분들은 연금저축, IRP, 끝으로 ISA 순서로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계좌 개설은 누구나 되는 것인가요? 하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ISA는 19세 이상이거나 15세에서 19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현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즉 1년에 은행, 증권 등에서 받는 전체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 초과인 분들은 계좌 개설이 안 되는데요. 빠르면 2024년 연말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봉 5천만 원 초과인 분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한도가 무려 2배 차이가 납니다. ISA는 크게 일반형, 서민형이고 처음 가입할 때는 연봉 5천만 원 초과 기준인 일반형 ISA로 가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꼭 영업점에 방문을 하셔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ISA 서민형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귀찮지만 꼭 챙기시길 바래요. 액수로는 무려 비과세 200만 원 추가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니까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즉 갓 태어난 아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요새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펀드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점이 있는데요. 주식을 증여하면 처음 입금했던 원금이 아니라 증여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의 혜택을 최대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도만큼 현금 증여를 먼저 하시고 즉 국세청에 신고를 하신 후 주식으로 불려나시기를 추천드려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해요. 즉 쉽게 정리를 하면 ISA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요. 연금계좌는 아기도 개설이 가능해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ISA 연금계좌를 개설해라고 추천을 하는 걸까요? 계좌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SA는 해지할 때 딱 한 번 해지 혜택을 주는데요. 최소 3년 뒤에 해지해야 하고 해지할 때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해서 200만 원은 비과세 해주고 9.9% 세금만 뗍니다. 예를 들어 3년 뒤에 A 주식은 1,200만 원 수익이 나고요. B 주식은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해지 시에 1,200에서 200을 뺀 1,0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은 비과세하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저율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반면 연금저축은 해지할 때 딱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혜택을 주는데요. 매매 차익 배당금에 대해서 15.4%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총
총 금액의 3.3에서 5.5%라는 낙계 과세를 매깁니다. 흔히들 이를 세금을 뒤로 밀어준다고 해서 과세이연이라고 하고요.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체 금액을 이전을 하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줘요. 이것 외에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혜택으로 세액공제를 해주죠. 혜택이 큰 것은 맞은데 일반 계좌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처럼 S&P 500 지수를 따르는 미주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간 2천만 원을 꽉 채우는 조건 하에서 ISA 계좌가 해외 주식 계좌보다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최소 유지 기간인 3년 동안 연간 2천만 원씩 연수익률 10%로 S&P 500 ETF에 투자를 한다면 먼저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할 경우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1년 차엔 수익이 그것보다 작기에 과세할 돈이 없고요. 2년 차엔 420만 원에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한 22% 세율로 37만 4천 원 세금을 내고요. 3년 차엔 662만 원에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한 22% 세율로 90만 6,400원으로 총 128만 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ISA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를 하면 해지 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총 수익 금액 1,282만 원에 200만 원 비과세인 9.9% 세율을 매기면 총 107만 1,180원 세금을 내게 돼요. 즉 ISA가 20만 8,820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되고요. 연간 수익률이 더 커지면 ISA로 혜택받는 세금이 더 커질 거예요. 왜냐면 저율 과세니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ISA 계좌가 불리한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주식만 하고 국내 주식 중에 배당금은 거의 없고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ISA 혜택이 일반 계좌에 비해 없어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3년이 묶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 계좌가 낫습니다. 반면 저처럼 한국 주식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투자하는 분들은 혜택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좋은 것에는 항상 한도가 있습니다. ISA는 1년에 2천만 원, 5년 동안 총 1억이 납입 가능하고요.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나 당해에, 즉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2월이 돼서 최대 1억 원까지는 납입이 가능해요. 2024년인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4천만 원, 5년간 총 2억 원이 납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해요. 전국 통과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합산하여 1년 동안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다만 연금저축 자체는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여서 두 가지를 다 하신다면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도 600만 원, IRP 300만 원 채운 후 여유되는 금액까지 추가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쉽게 정리할게요. 저의 경우 ISA 2천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연간 저축을 목표를 해서 ISA는 월 166만 원, 연금저축은 월 50만 원, IRP는 월 24만 원을 자동 이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액 혜택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3개 계좌를 모두 하기 힘들다면 노후 준비가 더 나에게 급한지 목돈 마련이 더 급한지를 생각을 하셔서 비중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려요. 또한 노후 준비의 경우에도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우선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ISA와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달라요. 그런데 저처럼 미국 주식이 주력이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2개 계좌에서 모두 투자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IRP 경우에는 ISA나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을 100% 모두 못 채우고 안전자산 30%를 꼭 채워야 해요. 그래서 주식은 최대 70%밖에 못하고요. 나머지 30%는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를 담아야 해요. 항상 큰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미리 중도 인출은 가능한지 혹시 해지도 가능한지 알아보면 좋은데요. ISA는 원금은 인출 가능하지만 수익은 인출 불가능해요. 수익도 필요하다면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해지할 때는 수익금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일반 계좌에서 내야 하는 세금 정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어요. 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즉 연말정산 혜택을 안 받은 원금은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를 떼고 인출이 가능해요. 즉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16.5%를 떼고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연금저축은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해지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돼서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받은 만큼만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일괄 16.5% 귀납소득세를 매겨서 연말정산에 13.5% 정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정말 불리하게 돼요. 그래서 만 55세까지 안 깨시길 추천드려요.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내가 계좌 개설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지 결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증권사를 선택하셔야 해요. 우리의 돈을 안정적이게 지켜줄 대형 증권사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현재 키움증권에서 연금 ETF에 대해서 수수료 우회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으로 연금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4년 12월 30일까지만 가능한 이벤트시니 키움증권에 연금 계좌가 없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래요. 먼저 영웅문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메뉴에서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연금 ETF 수수료 1년 우대를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 후에 꼭 이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키움에 이미 종합계좌가 있어서 연금 계좌 개설을 클릭해서 계좌 개설을 하였고요. 키움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진행하신 후에 연금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키움증권 관계자는 절대 아니고요. 키움증권에서 중개형 ISA나 연금저축에서 첫 거래를 하면 미국 주식을 랜덤하게 한 종목씩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이벤트를 신청을 해서 조비라는 주식을 한 주 받았고 현재 7,700원이더라고요. 조그마한 돈도 아끼고 벌고 굴려야지 조금 더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저 또한 정말 궁금해서 따로 공부했던 것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 Q&A 영상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먼저 ISA 질문입니다. ISA 계좌 개설할 때 만기일을 설정을 해야 된다던데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3년 의무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만기일을 딱 3년으로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현재 기준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를 개설을 못하고요. 개설하고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최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만기를 뒤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만 세법이 개정되면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만기일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55세가 지나고 연금저축 계좌가 5년이 지났으면 수령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때 연금소득세가 매겨지는데요. 이때 연금을 살수록 소득세가 낮아져요. 그리고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계좌에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지는데요. 이 금액은 본인이 설정한 연금을 수령을 하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더 쉽게 예제로 설명드릴게요. 내가 연금 수령을 신청을 하고 연금저축에서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연금 한도가 있는데요. 이 수식은 현재 평가 금액을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을 곱하면 돼요. 쉽게 예제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 탈 때가 1년 차거든요. 1억이 연금 계좌에 있는 분은 1년 차라면 1억을 11 빼기 1로 해서 10으로 나누고요. 곱하기 120을 하면 1,200만 원까지 연금을 1년 동안 탈 수 있어요. 즉 1,200만 원은 안 넘게 뽑아야 해요.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이게 1,5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래도 1,500만 원은 되도록 안 넘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어 세금이 폭탄으로 나오고요. 이 세금의 세율이 6%에서 45%까지로 무시무시한 세율이 매겨집니다. 즉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금 한도를 계산하신 다음에 종합과세가 매겨지는 1,500만 원 초과는 안 되는 금액으로 연금을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실수로 1,200만 원을 넘게 뽑으면 그만큼 16.5%를 떼게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금 한도를 계산을 하고 이분은 1,2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연금세율 3.3에서 5.5% 세율을 매기게 돼요. 혹시 실수로 1,200만 원을 넘게 뽑으면 그만큼 16.5%를 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11년 차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공식이 없어지죠? 즉 계좌에
얼마가 있든 11년 차가 되면 모든 돈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것도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총 한도 1,500만 원은 안 넘어야 세금을 많이 안 뱉어내겠죠? 국민연금, 퇴직하면 받는 퇴직연금과는 별개인가요? 네, 연금저축으로 받은 연금은 개인 사적연금으로 말하는데 그것만 1,500만 원 한도입니다. 다음은 연금 수령 매도 순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동으로 연금 수령을 할 경우에는 여러 자산 중에서 무엇이 먼저 팔릴지가 정해져 있어요. 보수적인 것부터 매도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현금,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이 순서대로 매도가 돼요. 반면 제가 하는 ETF는 시간마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아서 연간 한도만 안 넘는 상태에서 매달 팔아야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노후에 관리가 어렵다면 펀드로 바꿔서 자동으로 매도되게 세팅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900인데 왜 전체 한도는 1,800만 원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연금을 만 55세 이후 수령할 때 출금 순위에 따른 세금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가 없는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납입을 하시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 출금 순위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만 3.3에서 5.5% 세금이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 즉 저희가 추가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저희가 따로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금 수령 시에 출금되는 돈 중에서 1순위는 바로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인데요. 즉 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라면 연간 한도와 상관없이 출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받는 한도 외에도 추가적으로 납입을 많이 한 분들은 몇 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연금을 타 쓰더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죠. 또는 1,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니까 125만 원이 부족한 분들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금액 내에서 더 연금을 타서 써도 되는 거죠. 세금 없이 말이죠. 연금 계좌를 2개씩 사용하는 분들이 많던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ISA는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한데요. 반면 연금저축은 1인당 여러 개 계좌 개설이 여러 증권사 통해서 가능해요. 연금에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소득세가 달라지니 한 계좌를 사용해서 관리를 해도 전혀 무방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연금저축을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계좌 한 개와 세액공제 안 받는 용도로 분리해서 나누고 있고요. 연금저축에 목돈을 많이 넣으라고 하는데 결국엔 종합소득세 과대 안 되려면 연금으로 1,500만 원 이상 뽑지도 못하고 결국은 연금저축 별로인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후가 되면 가장 간절해지는 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결국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목돈이 크신 분들은 이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1,500만 원은 안 넘고 늦게까지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테니까요.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투자한 주식의 배당금 먼저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연금을 수령을 할 때 내가 운영한 연금 계좌의 상품들이 매도되어 연금으로 수령이 되는데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현금이고 계좌 입장에선 세액공제를 안 받은 자산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세액공제 안 받은 아이의 총액 아니라면 세금도 없이 수령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또한 배당금만으로 나중에 노후에 먼저 연금을 사서 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첫 영상부터 외치는 것이 있는데요. 실천을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 세제 혜택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고 저처럼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따르는 국내 ETF를 매수할 경우 ISA와 연금저축은 가능한 꼭 챙겨야 유리해요. 실제 제 연금 ISA 계좌에서 운영 중인 종목 S&P 500, 나스닥 100, 배당 다우존스를 기준 1대1대1도 한 달에 10만 원 한도 내로 구매하고 수익률 배당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도전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처음 시작하였고요. 현재 수익률 0.07%에서 배당금은 1,460원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엔 1위 2위 안 하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식 투자를 할 건데요. 결국엔 이 방식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와 같이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끝까지 한번 꾸준히 가시죠. 보다 더 행복한 내 노후를 위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된 재테크 또는 전략 방법을 계속 공유해 드릴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고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감사합니다.